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람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수호신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되게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그때 일하던 영어 유치원이 되게 재밌는 곳이었어요.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이제 새로 만들어 보자고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원어민들 선생님들끼리 되게 단합도 잘 되고 주말에 같이 막 여행도 다니고 뭐 놀러도 같이 다니고 꼭 그리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막 늦게까지 야근해도 하나도 지치지 않고 즐겁기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너무 좋았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퍼펙트한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월급이 점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급이 점점 밀려가지고 근데 그건 이제 그래도 다음 달에 다시 또 얼마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 약간 야금야금 주긴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문을 닫진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되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 때마침 이제 유학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하고 싶었던 공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하고 싶다. 다시 이제 뭐 누굴 믿고 막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고 유학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때마침 또 아빠가 그때 아픈 시기긴 했지만 언니가 아기를 낳고 대학원을 다니는 중이어서 집에 이제 언니네 가족들도 같이 있으니 제가 뭐 아빠를 케어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가도 되는지를 좀 물어보려고 되게 용한 무당이 있다 그래서 의정부 북부 동인가 그런 데가 있어서 가능동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하철 막 타고 가고 막 이렇게 가서 갔어요. 근데 신 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 이제 약간 저의 트루 러브는 있는가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유학을 가도 되냐? 혹은 유학을 안 가면 혼자 살아도 되냐? 이런 거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트루 러브 이런 것들은 근데 솔직히 좀 맞춘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저한테 제가 그때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저한테 이제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을 한 3명 정도를 만날 건데 한 명은 나이가 나보다 많은 연상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연하를 만나는데 연하를 만나게 되면 돈을 제가 많이 쓴대요. 제가 그랬고 연상을 만나게 되면 꽤 오래 만날 텐데 그 사람은 날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오해를 해가지고 헤어지는 일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이건 알아둬라. 연상을 만날 동안에는 너가 돈을 안 써도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오해에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진짜 널 사랑하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좀 그분이 약간 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신기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혼자 살아도 돼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무당분이 갑자기 이제 막 선녀였다가 막 동자신이었다 할머니였다가 막 이렇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동자로 막 변신하더니 저한테 막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무서워 무서워 언니 무서워 막 이러는 거예요. 혼자 살면은 되게 무서운 일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혼자 살지 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학 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갔죠. 진짜 아무 준비 없이 딱 숙소 잠깐 지낼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낼 숙소하고 학교하고 등록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다른 준비 없이 그냥 갔어요. 뭐 다른 생필품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사면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별로 짐도 많이 안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제가 이제 미술을 거기서 공부했거든요. 학교도 너무 좋았고 제가 지내던 기숙사 이런 것도 좀 비싸긴 했어요. 거기 집값이 진짜 비싸요. 렌트비가. 그래서 뭐 이렇게 혼자도 살아보고 거기가 너무 비싸니까 좀 쉐어하우스도 살아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쉐어하우스에 좀 오래 살긴 했는데 거기가 자꾸 이제 주인 아주머니께서 주말에 자꾸 나가서 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세를 집 안에서, 전기를 계속 집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전기 돌리고 뭐 하고 하는 게 좀 그랬나 봐요. 가스도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싫으셨는지 자꾸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속옷 같은 거 빨아가지고 제 방에다 널어놓으면 또 귀신같이, 또 제가 그렇게 창피해, 이렇게 딱 그런 속옷 이렇게 널어놓고 보이지 말라고 일부러 방에다 널어놓는 건데, 제가 방을 좀 예쁘게 꾸미는 편이었거든요. 거기가 너무 귀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방 세팅이나 뭐 이런 거, 테이블 놓는 자리, 이거 다 제가 배치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만든 작품 같은 것도 있으니까, 집에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는데, 그분은 제 방에 이제 어쨌든 새를 놨으니까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막 제가 오면 너 방 이쁘게 꾸몄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속옷을 거기다 말리고 있는데, 제 거를. 그거 막 그때 무슨 은행에다가도 물론 돈을, 학생이니까 맡겨놓긴 하지만 제가 이제 따로 쓰려고 이렇게 찾아놓은 돈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 막 허락 없이 방을 열고 들어와서 막 보고 그랬더니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거의 이제 방학이 2주 정도 남은 시점에 제 친구가 자기 돈이 거의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자기랑 방을 같이 쓰고 자기한테 렌트비를 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고 있던 금액의 절반 되는 금액을 얘기해서 저도 좋다고 하고, 이제 주인 제가 살던 집 쉐어하우스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그 친구 집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옮긴 첫날 이제 저희가 그 미대다 보니까 과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다, 저는 이제 조금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과제를 받으면 좀 금방금방 끝내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저랑 같은 방을 쓰던 그 친구는 약간 미뤘다가 나중에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걔는 과제가 다 안 끝나서 그 앞동에도 이제 거기가 약간 제일하우스라고 이렇게 교도소를 그 약간 개조해가지고 숙소로 만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걔는 앞동에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밤새면서 이렇게 숙제를 하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걔네 방에서 혼자 자게 된 거죠, 그날. 근데 이제 빨래할 게 많아가지고, 그런 이렇게 아파트 같이 생긴 그런 집들은 그 1층에 그 세탁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 세탁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공용 세탁을 이제 하고서 이렇게 건조기 사용하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구조였는데, 제가 1층에 이제 제 빨래를 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복도로 어떤 남자애가 한 20대 초반 정도 보이는 남자애, 언뜻 보면 또 10대 같이도 보기도 했어요. 그런 약간 마른 남자애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안녕 이렇게 하이 인사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 남자애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까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양인 처음 봤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이제 빨래를 하고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내려가서 가지고 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계속 과제를 하느라 방이 없었고 저 혼자 있었는데, 거기 문고리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우리나라 스타일이랑 다르니까, 이게 이렇게 걸쇠를, 자물쇠를 걸어야 되는데 세로로 한 게 잠긴 건지 가로로 한 게 잠긴 건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체크하려면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열쇠가 제가 없었고 그 친구가 가져가 있었고, 문제는 제가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안에서는 무조건 열리니까 어떻게 해도. 그래서 일단은 이게 닫힌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평상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해놓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한 12시에 잠이 들었나 해가지고 계속 쿨쿨 잘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잘 때는 속옷을 안 입고 딱 위에 파자마 하나만 입고 자거든요. 근데 이제 쿨쿨 자고 있었고 편안하게 이제 되게 자고 있었어요. 되게 피곤했었나 봐요, 제가. 근데 새벽 3시 50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시간도 제가 너무 기억이 너무 잘 나요. 3시 50분이 됐는데 그냥 갑자기 꿈에서 누가 저 깨우는 거예요. 꿈에서 저를 깨워서
막 "야 일어나. 막 지금 일어나."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깼는데 이렇게 막 자다가 깨면은 약간 몽롱한 상태가 몇 분 동안 유지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진짜 말짱하게 눈이 떠졌어요. 말짱하게 눈이 떠지고 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깨자마자. 침대 바로 옆이 그 머리 쪽이 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쪽을 이렇게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열리면 안 되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림과 동시에 누가 들어오는지 봤는데 제가 살짝 불을 켜 놓고 잤거든요. 아까 1 층에서 그 세탁실에 갈 때 만났던 그 외국인 남자애가 옷을 홀딱 벗고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소리를 막 질렀죠. 근데 상대방도 제가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고 방문이 이렇게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잠금 잡지 이런 거 흔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탁 열리는데 열었는데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니까 걔도 순간 움찔해서 뒤로 딱 문 닫고 딱 나갔어요. 또 그 순간에 내가 화다닥 일어나서 '아 이게 문 닫는 거였구나.' 하고 다시 걸쇠를 걸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걔가 막 문 열라고 막 콩콩콩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때 핸드폰으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네가 지금 수업하는 숙제하고 있는 애들이랑 같이 해 가지고 좀 와야겠다. 나 지금 바깥에 빨개 벗은 남자가 네 방문 앞에 있다. 너무 무섭다. 나 이거 경찰 불러도 되겠느냐."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집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 살긴 살아도 "집 주소 좀 가르쳐 달라. 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리고 그 남자는 계속 들어오려고 문 막 부시려고 진짜 발로 차지 뭐 쿵쾅쿵거리고 있지. 그러니까 그 동생이 너무 무서워서 같이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언니 가만히 있어 봐."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알았다고 어떡하냐고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쿵쿵 막 문 들어올 것 같은 그 상황들을 인제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앞집에 인제 그게 그 계단을 약간 반 계단만 내려가면 또 다른 집이 맞은편에 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새벽에 떠드냐?" 이렇게 하면서 인제 소리 지르면서 그 남자애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이거 여자친구랑 나랑 싸워서 그런 거니까 신경 끄고 들어가서 계속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인제 막 혼내듯이 여자친구랑 그런 일 있으면 니네가 잘 해결해야지 왜 다른 사람 잘 때 이러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소리 지르면서 "걔 내 남자친구 아니고 강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강도라고 하는 게 맞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몸싸움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더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경찰에 신고했다. 너 경찰에 신고할 거고 지금 경찰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문 뭐 닫히는 소리도 나더니 뭐 우당탕탕하면서 계단 내려가는 거야. 근데 거기가 나무 계단이라서 다 소리가 나거든요. 카페트에 깔려 있어도. 우당두두두 소리가 나 가지고 이렇게 밑 창밖을 딱 내다봤더니 도망가더라고요,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그래서 인제 다시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 강도가 나갔다. 나갔으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럼 문 앞으로 오면 자기네들 데리러 나가겠대요. 그래서 열쇠는 있으니까 그냥 문을 잠그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주섬주섬 제 옷을 막 챙겨 가지고 인제 그 앞동 거기 인제 앞동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 집 현관 아까 그 남자가 도망간 그 현관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 그 애들이 앞동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 애들이 4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기다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으로 같이 갔어요, 걔네들 방으로. 진짜 어떻게 "너무 무섭다.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집은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뭐 집에 훔쳐갈 건 하나도 없다고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그 남자애 둘이 걔가 도망가는지를 쳐다보고 막 이렇게 망봐 주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가 미대라서 수업이 되게 늦게까지 있었어요. 막 수업이 거의 6시까지 6시 막 10분 막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그 수업이 그 정도 좀 늦게 끝나는 학교다 보니까 인제 저희 말고 그 아파트 제일하우스 거기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던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4명 중에 걔가 "아 맞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경찰이 왔었는데 이 근방에서 이 우리
우리 아파트에서 강간 사건이 생겼다고 범인을 못 잡았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런 연락이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랬더니 우리가 학교 수업이 늦으니까 당연히 집에 있을 때는 못 만났겠죠. 6시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한 4시 막 3시 이럴 때. 근데 걔는 학교가 바로 코앞에 있어가지고 집에 다행히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었고 저희는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이제 알고 그 범인이 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거기 같이 있었던 유학생들이 여기는 절대 한국인들이 동양인들이 신고를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별로 범인을 안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도저히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돈을 남겨서 그걸로 이제 방학 동안에 오클랜드에 있는 다른 또 과정을 밟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어린애들 가르치는 그런 태솔 같은 건 비슷한 과정을 밟으려고 오클랜드에다가 등록을 해놨었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는 어쨌든 방학 기간이니까 한국으로 안 가고 저는. 그런데 그거를 취소를 하고 그 돈으로 도저히 거의 2주 동안 호텔에 묵었어요. 호텔에 묵으면서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 돈을. 그래가지고 호텔비가 진짜 너무 무서우니까 혼자서 사용하는 방으로 해가지고 계속 거기가 B&B여가지고 아침 식사를 또 줬거든요. 근데 급하게 당장 도망칠 곳은 그곳밖에 없어서 그곳에 방학하기 전까지 거기서 묵어가지고 돈을 탕진하고 왔어요, 진짜.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든 게 혼자 살지 말라고 했던 그 무당분이 했던 얘기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제가 그 새벽 시간에 안 깨어났으면 계속 자고 있었으면 아마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필 왜 꿈에서 누가 깨워서 문을 쳐다보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저를 도와주는 어떤 존재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비한 경험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안녕.